하음종의 시조는 두순 스님이며 제2조인 지엄 스님을 거쳐서 3조인 법장 스님에 의해서 하음학이 집대성되었습니다. 지엄 스님은 12살 때 두순을 따라가서 14세에 출가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법계 연기 사상을 비롯하여 하음 교학에 관한 기초적 교리가 많으며 이 지엄 스님의 하음 교학을 토대로 하여 법장의 하음학이 대성된 것입니다. 스님의 제자로는 우리나라 의상 스님입니다. 이상 스님, 법장, 해효 등이 있었으며 법장은 중국 하음종의 대성자가 되었고 신라 이상 스님은 귀국하여 우리나라 하음종의 개조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음종을 세우면서 세운 절이 영주에 가면 부석사, 그게 이제 하음종의 이제 최초 사찰이죠. 하음종에서는 법계를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네 가지 법계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지금 여러 모양이 다 있죠. 요 모양 다 있고 뭐 건물도 모양 있고 이렇게 형상 지어져 있는 것을 사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형상 이면에 이제 아까 새끼 가지고 뭐 집신도 만들고 가마니도 만들었다 하는데 그럼 만드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를 이제 지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 짚을 이법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새끼하고 가마니하고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와 사가 둘이가 아닌 그런 세 개다 해가지고 제품을 이사무예법계라 하고 또 그 이사무예법계를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사사무예법계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성철심이 이제 종종에 취임했을 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한기 사사무예법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 그대로 진리고 산 그대로 진리고 아까 내가 칡간에 똥 그대로 진리고 금덩거리 그대로 진리다 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사무예법계를 이해하시면은 형상 있는 그대로 진리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그거를 사사무예법계라 하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지금 있는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그대로 부처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대로 부처님이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알려면은 이제, 이 사법계, 이 형상은 사법계고,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은 또 이법계라는 이 형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법계라는 것도 있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이사무예법계가 어우러져 가지고 무엇을 형상 지어져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형상 중에 A, B, C, D 뭐 수천 수만 가지죠. 있는 그대로가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사사무예법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고수라는 거죠. 이사무예법계는 사사무예법계보다 덜 고수고, 그 다음에 사법계, 이법계 노는 사람은 더 초급자고. 그러니까 사사무예법계에 가야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 그럼 이제 이사무예법계 정도는 아직까지 대학생이고, 이제 이법계, 사법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무예법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씩 이제 다르고 조금 이해 부족하다는 것이지 뭐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사무예법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무예법계에 가서 이 세상을 보는 분은 부처님 아닌 분이었고 부처가 아닌 게 없어요. 다 부처님이고 다 이제 부처가 아닌 게 없이 다 이제 부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소동파가 흘러가는 물소리가 법문소리고 저 산의 아름다운 산색이 그대로 이제 법신 그대로다. 이렇게 이제 시도 짓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사무예법계를 이제 이해한 사람이라야 이제 그런 소리도 이제 이 네 가지 법계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만물의 현상이 천차자별로 드러난 것을 말하고, 이제 사법계는 이 세상에 뭐 천차만별로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고, 이 법계는 제법의 체성이 공적해서 일체가 차별이 있고 평등한 것을 말하고, 이거는 이제 집희입니다. 집희 이제 가만히가 됐든지 새끼가 됐든지 집신이 됐든지 하나다. 평등한 세계다. 하나다. 차별할 거 없다. 모든 차별이 하나다. 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사무예법계는 차별의 모습을 설하는 사법계와 평등한 체성을 설하는 이 법계가 상즉 상립해서 무예한 법계를 말합니다. 사사무예법계는 체성의 이치를 현상의 사상에 융합시켜서 사사물물 진진법법이 일체 현상계가 서로 교습하고 융통해서 하나가 일체에 들어가고 일체가 하나에 들어가서 중중무진한 무장의 법계를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의 정통적인 계보를 속하지 않는 이 통행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말년에 80하엄경을 연구하여 신하엄경론 40권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법장 스님과는 달리 실천적인 면을 중시하였고 고려의 진을 스님 등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공묘유, 이거 전부 같은 소리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진공묘유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앞으로 설명하는 사사무예를 비롯한 많은 하엄정의 교리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름이 그치니까 해가 난다는데 허공은 진공이라면은 거기에 떠 있는 그 해는 묘유로가 보시면 됩니다. 진공묘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거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진공묘유입니다. 그대로 진공묘유예요. 진공사이, 진공의 첫째 조건은 색이 드러나고 공이 숨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공 이대로가 전체적으로 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 이대로가 공이기 때문에 색이 다하면 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공의 둘째 조건으로 그 이유는 색 이대로가 전체적으로 공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공 이대로가 전체가 색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색 이대로가 전체가 공이라고 반대되는 말이죠. 세 번째는 색과 공을 쌍조하는 말입니다. 쌍조면에서 보면은 공과 색은 서로 막히지 아니하고 통해 있으므로 공과 색이 둘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와 남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색과 공을 쌍차하는 데서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진공에 대한 네 가지 설명을 통하여 볼 때 진공의 근본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은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으로 서로 상즉하기 때문에 쌍조하여 함께 있으면서 쌍차하여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있는 것이고 비추는 것이고
또 끊어버리는 것이고 차단하는 것으로서 천태대사가 말하는 쌍차쌍조와 내용에서는 같습니다. 진공이라 해도 쌍차쌍조가 되고 묘유라 해도 쌍차쌍조가 되어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면서 색이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여기에서 참으로 원흉무예한 하음의 근본 도리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공과 유가 교철 서로 사모치고 있다. 진공묘유의 기본 내용은 쌍차쌍조인데 진공도 쌍차쌍조이고 묘유도 쌍차쌍종이니 체면으로서는 공을 강조할 때에 진공이라 표현하고 용의 면으로 색을 강조할 때는 묘유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고 듣고 있는 이것이 쌍차쌍조입니다. 그대로 쌍차쌍조예요. 저는 지금 말하고 있고 신도님들은 듣고 있어요. 그럼 듣고 있는 그것도 쌍차쌍조고 내가 말하는 것도 쌍차쌍조입니다. 그 다음에 법계상관,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진공간, 첫째 색즉시공, 둘째는 공즉시색, 셋째는 색공무예관을 색과 공이 쌍조하여 쌍존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색과 공이 쌍차하여 쌍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맨 같은 소리입니다. 이사무예관, 이것도 같은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변함용관, 이것도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 듣고 보는 것은 쌍차쌍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모아공을 이해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이사원흉, 요거를 한번 하죠. 하음의 법계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듣는 거고, 이치는 그 듣는 바로 그 성품, 그렇게 보시면 이사가 원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사는 일체의 본질과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일체 법의 본질을 말하고 또 사는 현상을 말하고, 그러면은 집 가지고 가만히를 만들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가만히는 사가 되고 집은 이가 되죠. 집은 이가 되고 가만히는 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집이 가만히고 가만히가 집이고 둘이 아니죠. 하음의 법계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 원흉에는 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집이 가만히고 가만히가 집이라는 거예요. 이와 사는, 이는 이제 집이고 사는 가만히죠. 일체 법의 본질과 형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법이 연기함에 공하야 자성이 없는 까닭에 사 이대로가 이고 집 이대로가 가만히고 가만히 이대로가 집이고 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색이 곧 공입니다. 일체가 공하다고 해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일체의 모든 것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즉 공이고 이대로가 사 즉 색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색과 공이 쌍차쌍조하여 원흉무예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저렇게 안 해도 되고 부정해도 긍정이 그대로 있으며 아무리 긍정해도 부정이 그대로 있어 긍정이 부정이고 부정이 긍정으로 쌍조가 쌍차이고 쌍차가 쌍조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쌍차를 말하고 짚을 말하고 긍정이란 말은 가만히를 쌍조를 말합니다.
내가 법상에 오르면 중도 하면서 중도 법문만 한다고 불평이 있을지 모르나 천태나 하음의 교리도 근본적으로 쌍차쌍조하는 중도의 교리를 제외하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불교 교리를 올바로 알려면은 중도 교리를 알아야 되고 근본적으로 깨치려면 중도를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만 탈선하여 불교가 아니고 외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몸띠를 하나 두고 보면은 몸띠가 이제 가만이라고 우리가 비교하고 이거를 만드는 짚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라고 보면은 짚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거를 없다라고만 주장하면은 가만히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있다고만 보면은 짚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집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없다고 또 이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또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또 지금 현재도 이제 내가 아무 쓸모가 없고 이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허망한 생각, 그게 이제 없다는 생각하고 가까운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심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살도 할 수 있죠. 또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너무 자기 또 몸을 아끼고 막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은 또 없다고 허망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다 이마 없다로 자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왔다 갔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만히다 비교하면은 가만히 만드는 짚이 있잖아요. 짚이. 그래서 그 짚과 가만히가 이제 이것이 쌍차쌍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뭐 잘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허망하다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집과 가만히를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한 분은 그거는 중도를 이해한 분인데 이런 분은 정말로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집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둘이 아니고라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자기네 이익보다도 항상 공익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이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이제 사람이 인격이 갖춰진다면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름을 붙이기를 부처님이다, 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도인 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죠.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배우는 것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문, 네 가지 문이 있는데 첫째 하암종에서는 체와 용을 나누어서 말할 때 이 체용 아시겠죠? 체는 짚이고 용은 이제 만드는 제품입니다. 체와 용을 나누어서 말할 때 법계를 체라 하고 인과를 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체를 포섭해서 용을 이룬다는 것은 체 이대로가 용이고
법계 이대로가 인과라는 말입니다. 결국 공적시색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즉체지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즉체지용이죠. 체를 즉한 이제 용입니다. 이제 이 몸띠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이 만들어진 원리랑 똑같이 우리도 작용을 지금 하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라는 데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작용하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하고 또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첫째 이제 자기에 집착을 하면은 자기가 사고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고해도 부딪히고 저렇게 사고해도 부딪히고 자꾸 이제 맥히고 부딪혀요. 근데 이제 중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그런 이제 폭넓은 사고를 하게 된다. 첫째는 함종에서는 체와 용을 나누어서 말할 때 법계를 체라 하고 인과를 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체를 포섭해서 용을 이루는 것은 체 이대로가 용이고 법계 이대로가 인과라는 말입니다. 결국 공적시색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체를 즉한 용이다. 둘째는 앞에 공적시색인데 여기는 곧 용 이대로가 체로서 즉 색즉시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은 체이고 이실법계고 색은 작용이고 인과로 표현합니다. 이 둘째는 용을 즉했는 체다. 세 번째는 법계는 체고 인과는 용으로 여기에서 체와 용을 쌍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곧 쌍조와 같은 얘기입니다. 넷째는 법계라 해도 안 되고 인과라 해도 안 되는 쌍차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문의 내용은 정리하여 보면은 처음은 체를 즉한 용이고 공적시색이고 다음은 용을 즉한 체고 색즉시공이며 셋째는 법과 인과의 체용 쌍현으로서 쌍조를 드러낸 것이고 넷째는 법계와 인과의 체용 구리 체와 용이 함께 이제 여인 쌍차를 설한 것입니다. 제법 무예돌이 이문상립비 하나가 유력일 때 여럿은 반드시 무력이 돼야 하고 여럿이 무력일 때 하나는 반드시 유력이 돼야 합니다. 여럿이 하나를 지니는 경우에서 여럿이 유력이 되고 하나가 무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체와 용을 체는 하나라 그러고 용을 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체 상적이 다른 체가 상적한다는 뜻은 이체면서 상적한다고 논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둘이지만은 체는 하나다라는 뜻이죠. 비유하면은 이쪽 파도와 저쪽 파도가 합할 때에 이쪽 파도가 부서지고 저쪽 파도가 부서지면서 또한 서로 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상적이라고 합니다. 맨 같은 얘기죠. 체용, 쌍융이 지금까지 상적은 체락하고 상입은 용이라 하여 나누어 논했지만은 체와 용이 다르고 상적과 상입이 다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적이 상입이고 상입이 상적으로서 체와 용이 같다는 말입니다. 모두 연기법에 있어서 용과 체는 서로 융합되어 역용의 체가 따라가고 체에
작용함이 따라가 체가 즉 용이고 용이 즉 체로서 비로소 연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와 용이 서로 통하고 상적과 상립이 서로 통하여 원흉무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파도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파도가 잔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체라고 그러고, 파도가 이제 바람 한 점 안 불고 파도가 안 일어나고 물이 그대로 있는 걸 체라 하고, 바람이 불면은 거기서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작용이라 하는데, 그럼 파도하고 잔잔한 물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잔잔한 물이 파도가 일으켰고 그 파도가 또 잔잔한 물이고, 이것이 이제 체와 용이 둘이가 아니고 하나다 하는 얘기예요. 차정과 표덕,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차정이라는 것은 이제 바닷물 잔잔한 거고, 또 포덕이라 하는 것은 파도가 일어난 물을, 그럼 파도하고 물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지피 가만이고 가만이가 지피고, 우리는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